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지역 발생이 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고 안심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좀 진짜 마음을 놔도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일단 0명으로 내려간 건 정말 좋은 일이고요. 오늘 이제 9명이었지만 또 지역사회는 1명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 상황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1, 2주 전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잘 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제 전파가 시작돼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0명이었는데요, 어제. 그런데 연휴 동안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증상 감염자나 이런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환자가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한 2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뭐 조심해야 되나요?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가거나 움직이면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같이 만나서 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 거고 또 여행지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위험성이 커지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군요. 그렇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자, 그러면 어제 오늘 뜨거운 기사가 된 게 제가 뭐 몇 번 여쭤봤던 걸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가 희망적인 건가요? 뭐 그렇다는 소리도 있고 아니다는 소리도 있어서 저희 비전문가가 보기엔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효과가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효과가 조금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인플루엔자에 쓰는 타미플루처럼 이렇게 특효약에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처음에 걱정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있는데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렘데시비를 쓴 그룹에서 부작용 때문에 조기 종료한 비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 부작용이 치명적인지 아닌지는 아직 그렇지는 않고 이제 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바로 종료하게 되거든요.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부작용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사망률을 많이 줄이는가 하는 부분이 관심인데 사망률이 약을 쓴 그룹이 적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온 시험 결과는 31% 회복 속도를 빠르게 했다. 이것도 의미 있는 거죠, 굉장히? 이번 기간이 한 3, 4일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의료 체계에 부담을 더는 데는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한 3, 4일 줄이기 위해서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건 또 이제 다른 문제인 거죠.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람데시비르를 전면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쓸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경증이기 때문에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 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중증도, 이제 중증인 환자에서 다른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써볼 수는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교 계약인데 학부모들 많으니까.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체 접촉도 많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참 큰 걱정이어서 사실은 이제 엊그저께 무학여고에 가서 실제로 현장 점검도 이제 참여를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등교 시에 이제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기간 동안에 뭐 책상 간의 간격을 띄우고 식당에 이제 뭐 투명판을 설치하고 이런 거는 이제 했습니다만 2m 거리두기가 가능한가요? 2m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증상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났다. 그래서 뭐 집으로 귀가 조치를 시켰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오늘 안 나온 아이가 있다라고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에 일단 한번 시작하고 한 2, 3주 정도는 지금 지침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증상이 나타난 아이들에 대해서 빠르게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감기 증상이란 게 잘 모르니까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특이한 증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발열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뭐 입맛이 없어졌다든지 뭐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이런 모든 증상을 포함해서 갑자기 좀 몸이 달라졌다,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3이나 고3부터 일단 등교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 걱정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예, 아기들 1학년, 2학년. 근데 이 해외 사례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혹시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중국 사례 보면요. 어린 아이들의 접근을 한번 그림 보시죠. 이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림 보셨습니까? 혹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웃을 수도 있는데 또 웃을 수만이 없는 게 아이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등교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라도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저런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 모자 썼다고 또 아이들이 가까이 못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3은 수험생이어서 어쩔 수 없이 연다 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아직 좀 이제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번 학기는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자는 게 의료진의 일반적인 어떤 맞습니다. 견해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린아이들 학부모들이 이제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하는 또 문제도 발생하고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돌봄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학년은 그렇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런 모자 같은 걸로는 잘... 그렇죠. 저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백신 얘기 아까 이제 여쭤보다 말았는데요. 미국의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빨라지는 건 아닌가 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치료제하고 백신은 또 다릅니다. 치료제는 이제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수하고 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백신은 모든 건강한 사람한테 예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설마 뭐 10만 명당 1명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몇 천만 명을 예방접종을 한다. 그럼 그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임상시험을 대규모로 한다고 해도 10,000명, 20,000명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1단계가 안전성이지만 마지막 3단계 효과까지 보려면 사실은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고 있어야지 예방접종을 한 군과 하지 않은 군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 개발하는 백신이 단기간에 이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 제약회사들과 전 세계 국가가 나서서 이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좀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가 앞서 나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사실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시험을 어느 나라가 먼저 했다고 해도 2상, 3상이 계속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자꾸 기대 때문에 그런데 뒤처지고 있는 편은 아니죠. 지금 개발 경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총선 때 말입니다, 교수님. 지금 총선 때 2,900만 명 참여한 선거였는데 지금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염이 제로에까지 떨어진 상태 한 2주만 유지된다면 그러면 대단히 어떤 희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총선 때 굉장히 조심했잖아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이 움직이긴 했지만 알고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거는 사실 쉽습니다. 이제 무슨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한 거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어디선가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구로 콜센터라든지 무슨 댄스장에서 환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혹시라도 이제 취약계층 그룹이라든지 뭐 등록되지 않은 이주민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위험이 없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요. 그 정부에서 실내 공공시설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뭐 주의해야 되나요? 뭐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방역 수칙 지키는 거? 그렇습니다. 특히 실내를 가게 되면 마스크 쓰기는 꼭 해야 되는데 이제 실내 공공시설 중에 혹시라도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